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보도를 좀 분석해 볼까요? 오늘은 궁중족발 사태에 관련한 언론 보도를 가져왔거든요. 지난 7일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 궁중족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폭행을 해서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데다가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했다는 그 사안 자체의 상징성 때문에 사실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2016년 1월에 건물을 새로 사들인 건물주가 2016년 재계약 시점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을 통보했다는 거죠. 갑자기 4배를 올려야 한다 이거죠. 이에 김 씨가 항의를 했지만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막 오가다가 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단순한 폭력 사건 그 자체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요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8일까지 열흘간 6개 종합일간지를 모니터한 결과 충격적이게 동아일보가요. 단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단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가 기사 한 건 있었고 중앙일보도 기사가 아닌 칼럼에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 게 한 건 있었고요. 한겨레는 기사와 사설이 각각 한 건씩 그러니까 2건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각 3건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량은 많았잖아요. 3건이니까 제일 많네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또 보도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동아일보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조선일보가 참 이상하게 보도를 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건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일보는 이제 기사 칼럼 포함해서 3건이었는데 조선일보 8일 보도는 제법 빨리 나온 거예요. 이게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온 건데요.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의 망치 휘둘러. 제목도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사안을 제대로 담았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아쉬운 게 있는데 상가법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오히려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 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날 보도는 그나마 정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2차례 강제 집행과 몸으로 막았다는 것도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건 블랙박스라는 또 다른 기사를 내놓습니다. 9일이죠. 제목은 은행이자 월 1,200만 원 대 월세 1,200만 원 족발집 임대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그 건물주 이 씨를 굉장히 두둔하는 그런 느낌의 보도예요. 내용을 보면 건물주 이 씨가 대출 38억 원을 끼고 48억 3천만 원의 건물을 사들였다. 이 씨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 원 내야 하는 투자였다. 이렇게 건물주 입장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그리고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10여 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제 집행 이게 계속 실패했다라고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 김 씨가 보통의 세입자였으면 다른 세입자들처럼 초기에 이사 비용을 받고 떠났을 것이고 반대로 이 씨가 재력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을 수 있었다. 양보 없는 갈등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익명의 한 상인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기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건물주의 입장을 굉장히 부각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요. 건물주가 대출 38억 원을 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좀 부각시켰네요. 네네. 그리고 이 맘상모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것이다. 예. 라는 것을 이제 부각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15일에 산업부 기자가 쓴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15일이면은 사건 나고 한참 지나서요. 지난 다음이네요. 네. 예. 이건 제목이 망치 테러 뉴욕엔 왜 없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미국 뉴욕에서 급증한 임대료로 유명 식당이 문을 닫은 사례를 들면서 이 사례에서는 시민단체가 가세한 시위와 농성전이 없었다. 현수막도 정치인 눈물쇼도 없었다라고 칼럼을 시작합니다. 뉴욕에선 없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일각에선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법을 문제로 본다더니 법이 통과되면 달라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기간은 8년 5개월, 개정안이 추진 중인 계약 10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요.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와 대립하며 소송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었습니다. 예. 현행법 5년 기준이 적용돼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는데 2017년 10월부터는 강제 집행이 벌어져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8년 5개월이라는 그걸 다 실제 영업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8년 5개월을 영업했다면서 현행법 문제가 아닌 이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왜곡을 하고 또 상가법 개정 주장도 물타기를 하는 식의 이런 내용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5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법 개정을 해도 소용없다. 이 사람은. 소용없다?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칼럼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물심 지원하에 족발집에서 보름이 멀다 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계약과 법은 없고 편가르기와 힘만 있었다며 그게 비극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비극의 본질은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너무 이 족발집을 밀어줬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다른 신문사들의 보도는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노골적으로 맘상모라는 시민단체를 비판한 이런 보도는 없었고요. 중앙일보의 이정재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이 칼럼도 6월 15일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칼럼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해답은 진작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안을 언급합니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권리금이 양성화돼야 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예 권리금이 사라져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춰야 노동소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 후에 자잘한 일거리가 주어지는 사회, 유연한 노동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네.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 궁중족발 상황은 건물주가 진짜 너무 폭리를 이렇게 네 배로 올리면서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정재 위원의 이 칼럼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온 사업을 빼앗겨서 폭력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가한 훈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유연한 노동 생태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연한 노동 생태계라는 말은 참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쉬운 해고, 저질 일자리 확대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대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은요. 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모두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대안을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영업권보다 재산권, 법이 빚은 비극이라는 6월 11일 보도에서 제목부터가 이건 법이다. 법이 문제가 핵심이다.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 법이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네. 가장 적합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여적이라는 칼럼에서는 본가 궁중족발과 갓물주. 신이라는 간물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건물주에 대한 김씨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간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네. 꼬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도 사설을 냈는데요.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상가 임대차법 바꿔야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아예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라고 말하면서 상인들에게는 투자 이익을 환수하기엔 지금의 현행 5년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라고 네.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는 궁중족발 사건 한편에는 구멍 뚫린 집행관 제도라는 보도를 또 했거든요. 예. 이 보도에서는 지금의 집행관 제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명령을 대리 집행하는 집행관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서 이들이 급여가 아니라 채권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 이로 인해서 채권자가 동원하는 사설 용역이 불법임에도 눈을 감거나 어떻게든 집행을 완료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이 용역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진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집행관의 93%는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폐쇄성이 고질적 비리를 불러온다면서 집행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집행관 제도에 안 알려졌던 사실을 또 한겨레가 하나 밝혀냈네요. 예, 그렇죠. 자, 신문 분석해봤고 방송 보도는 어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7일 사이에 7개 방송사 중에서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는데요. 네. SBS였습니다. 한 건도 보도가 없었어요? 네,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안 했어요. 예. 제가 아까 좀 까먹었는데 그 6개 신문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 온라인 보도는 아니고요. 지면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저녁 종합뉴스 중에서 그 JTBC와 MBN은 월세 인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사안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 MBC, 채널A, TV조선은 이 사안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이며 핵심은 임대차 보호법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TV조선도 정확히 짚었네요. 네, 한번 짚었어요. 근데 이제 SBS는 저녁 종합뉴스는 다루지 않았지만 14일 라디오에서 맘상무 조직국장을 연결하는 방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과 달리 TV조선이 보도가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보도는 안 그렇다가 또. 안 그랬어요. 예, 네, 예. TV조선은 처음에는 8일이었는데요. 따져보니라는 소제목으로 흉기 폭행 불운 임대료 분쟁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3분 31초 좀 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원인과 배경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기자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는 점을 전하자 앵커가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한꺼번에 4배나 올린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 기자가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예, 예. 이런 대화 속에서 충분히 적절한 얘기들을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또 짚으면서요.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7일에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17일? 네, 6월 거의 17일에. 열흘 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들이 예. 나온 이후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건물주 갑질, 임차인 을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폭력 행위만을 부각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을 임차인의 을질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멘트와 보도 말미 기자 멘트로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갈등을 못 막고 있다며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갈등의 사례로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그 사건 CCTV 등을 배경으로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일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폭행 전엔 차량으로 건물주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 뒤에는 폭행 피해를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건물주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집회를 수백 번씩 매일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예. 반면 임차인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은 잘 전했고 폭행 내용도 충분히 그래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임차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이제 상가법 개정안이 2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22개나? 네. 하하. 이 법안에는 계약 청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재건축 철거 시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과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장기 계약이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그렇죠. 현행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언론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진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정말 다른 진단을 내놓는 것이죠. 첫날은 그런 진단을 하다가 네. 점점 이제 건물주 입장을 대변하거나 건물주 편을 좀 들거나 예. 그리고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그 모임 같은 단체를 좀 비판하거나.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사 중에서 이렇게 임차인 의지를 운운한 방송사는 TV조선뿐이었습니다. 채널A도 이 사건을 임차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궁중족발 사태에 대한 신문 방송 보도 분석에서 네. 조선일보, TV조선은 건물주 편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건물주 편이란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맘상모 시민단체를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또 좀 짧게 하나 짚어볼 거 있을까요? 예, 저희가 모니터하다가 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네. MBN 저녁 종합 뉴스에서 타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파주 운정 신도시의 집값 상승을 여러 번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네, 여러 네. 번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실제 현상이라면은 한두 번은 보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동산 화랑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파주 운정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사의 저녁 종합 뉴스 중 MBN의 뉴스 8만 이 운정 신도시 집값 상승을 강조한 보도를 4건을 냈습니다. 한 보름 남짓 사이에 4건? 네. 그런데 이야. 타사에서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로 하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도했는지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네. 요새 명동이나 이 강남 부럽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그렇습니다. 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개통되고 북한 접경지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런 보도들이 한마디로 지금 운정 신도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GTX 사업으로 인해서다라는 내용의 홍보성 멘트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들려드린 보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파주 인근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덧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호황을 근거로 그 경기 서북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부동산을 언급하는 보도에서도 갑자기 파주 운정신도시를 끼워 넣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MBN의 6월 1일 보도인데 웃돈만 3억 들썩이는 서북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강남에 가려서 소외됐던 한강 이북 지역 그중에서도 서북부 쪽 집값이 요즘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 북부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불쑥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GTX 정차역이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나 고양 킨텍스 대곡 서울 연신내 주변의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집값 상승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또 6월 17일에는 역세권 중심만 인기라는 보도에서 남북 경협 호재와 더불어 인근에 GTX 노선이 들어설 거란 기대감에 웃돈이 붙고 있지만 GTX 예정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역가의 거리에 따라 집값 프리미엄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같은 역세권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런 보도에서 계속 이상하게 GTX 역세권 파주 운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다고는 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저는 이건 사실 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MBN이 이제 매일 경제 신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경제신문이고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는데 저희는 이것은 그냥 이게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건 지적해야 되고 네. 왜 그런가는 분석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